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구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일단 이번에는 새 친구가 구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핵심부터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 보통 이제 특히나 초보자들은 이렇게 면접 볼 때 내가 그 회사에서 물어보는 질문을 답을 잘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대부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봤을 때 더 호감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냐면 역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쪽에서 질문을 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지원하시게 된 의도가 뭡니까? 이런 질문이 만약에 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솔직하게 뭐 꾸며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는 하시되, 가능하면은 그 회사에 내가 더 궁금한 거를 같이 물어보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회사 왜 지원하셨어요? 그러면은, 아, 저는 뭐, 이렇게 뭐, 포지션이 잘 맞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이 회사에서 뭐,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뭐, 요런 부분들이 저한테 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좀 흥미가 갔고,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개발자 규모가 어떻게 되시냐, 또는, 만약에 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포지션에서 일하게 될 것 같냐, 등등,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걸 미리 준비하시는 게 괜찮아요. 이게 보통 이제 너무 수동적으로 대답만 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조금 이렇게 상대방이 적극적인 인재처럼 보이지도 않고 창의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이 생각보다 이 사람이 굉장히 세세하고 디테일이 있고 그러면, 그리고 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생각보다 진지하게 그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무래도 더 같은 실력이라도 호감이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지금 이 세 친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 친구는 이제, 그 졸업 전부터 애초에 그냥 회사에 붙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개발자 이제 구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구직 일주 만에 바로 그냥 한 며칠도 안 돼서 바로 딴 데 갔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좋으니까, 잘 된 친구고, 이게 두 번째 친구는 커뮤니케이션을 연습을 해서, 이제 바꿔서 잘 된 친구. 이 친구도 붙을 때 보면은, 그 회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런 거 만드실 때 요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만 문제일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커뮤니케이션이 좋으면 실력이 좀 없어도 잘 볼 수는 있겠죠. 반대로 이 친구는 또 다른 케이스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한 내 친구 때문에 연습을 안 해가지고 숙제를 줬는데 하나도 안 해서 제가 되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마탱에 갔는데, 이 상태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 친구들 중에 두 친구가 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좀 적극적이고 커뮤니케이션이 좋았던 친구.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결국엔 다 되게 좋은 조건으로 갔어요. 일단, 팀노바는 3년 동안 5천 미만 연봉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장에서 한번 먼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친구를 보여드릴게요. 두 친구는 좀 오래 걸린 친구들, 얘는 거의 바로 가는 친구. 네, 축하드립니다, 동훈님. 면접 전에 어떤 준비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면접 제의가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들어온 제의는 항상 회사를 보고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시킬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충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그걸 만들어가서 질문을 하면 생각보다 안 돼 있어요. 그 사람들도 사람 구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좀 해놓은 상태라서 아까 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역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별로 얘기를 안 해줘요. 처음에 오퍼 준다고 했다가 깠던 회사 그도 갔을 때 뭐 인공지능 회사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투자를 좀 받았던데 실제 본인들이 구축한 모델이 없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거기에 이제 열정적이었으니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좀 더 나은 경력직이 있어서 뽑았던 것 같고 그 회사는 예, 해당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면은 질문거리를 항상 만들어서 갔습니다. 진짜로 그냥 개발 이야기 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면접 볼 때 부담도 좀 덜하고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약간 개발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기술적인 거 준비해서 가면은 이제 약간 인성 면접처럼 되고 인성 면접 준비해서 가면은 개발 기술 질문 들어오고 이래서 독박을 썼던 적들이 한두 번은 아니긴 한데 결국에 또 건너서 또
다음번에 갈 때 이제 실력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어, 동훈 씨의 회사 내에서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모든 걸 다 공개하기가 힘들어서. 이 친구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도 하고 일반 개발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일반 개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쪽으로 갔어도 꽤 잘했을 거예요. 워너비 휴먼이라고 하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책을 써주는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이 올라왔나 봤더니 영상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작품 영상이 올라오면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이 두 친구는 같은 팀이에요. 근데 개발은 진짜 잘합니다. 개발은 꽤 잘하는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준 포인트를 가지고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 다음에 연습을 좀 하고 좋은 결과가 바로 나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뭐 여러 가지 소감이나 이런 걸 듣고 제가 좀 그 소개를 하기 전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친구는 원래 약간 히키코모리 같이 약간 여기 세 친구 다 비전공자일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만 전공자거나 그럴 건데, 아무튼, 히키코모리 같은 느낌으로 살아왔어. 이 친구도 한 30대 중반까지 그렇게 살다가 팀노바에 온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발음도 조금 어눌한 면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성적인 부분에서 좀 내향적인 성향이 강해서, 좀, 이렇게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좀 약간 사회적으로 막 되게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자아성찰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나쁘지는 않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이거 개선해달라고 푸시를 많이 했던 친구 중 하나인데 연습 안 하다가 이번에 연습을 하니까 확실히 좋아져서 두 회사를 붙어서 두 회사 면접을 두 개를 봤는데 두 회사 다 붙은 거예요. 그 확실히 연습하니까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역질문을 잘 활용을 한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붙은 회사는 그 회사에서는 이 친구를 굉장히 되게 높게 봤대요. 지금 들어간 회사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그 회사에서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역질문을 하면서 제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질문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좀 솔루션을 제공할 수도 있는 그리고 그거를 해결 방법을 제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저도 옛날에 1km 그 병역 특례하러 갈 때 1km 그 회사에서 서버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다운이 되게 많이 되는 상태였어요. 그 갑자기 사용자가 몰리면서 CPU 로드율이 거의 99%로 계속 돌고 있었거든요, 서버가. 근데 대부분의 이제 CPU 로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채팅 서버에 많이 물려 있다 보니까 그냥 뭐 돌지 않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벤트 드라이브 방식으로 처리하면 훨씬 나았을 텐데, 어쨌든 그런 방식들을 아예 없고 좀 더 순수 좀 코어 기술로 그냥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도 보면 제가 위치 정보 연산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과부하되는 부분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을 해서 확실히 되게 좋아했어요. 뭐 그런 적도 있었고 게임 회사에서도 게임 서버가 자꾸 뻗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C로 아까 어떻게 만들었는지 물어봤죠. 역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더니 C랑 그 네이티브로 그냥 C로 그냥 짠 거야.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게 개발자가 뛰어나면 상관없는데 보통 그 실수가 있으면 C로 만든 서버들은 그냥 뻗으면 진짜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테스트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메모리 오버플로우가 나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다운이 되고 이런 거죠. 그러면 잠자다 일어나 서버 다시 켜야 되고 막 이래야 되고 막 트랜잭션도 다시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유저들이 불만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좀 스레드 세이프한 것들 또는 이렇게 메모리 참조해서 좀 메모리 세이프한 그런 서버로 제안을 해서 얘기를 하니까 또 거기서 좀 뻑이 가셔가지고 또 바로 오퍼를 주시고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 친구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아, 우선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팀로우가 없었다면 과연 이 자리까지 이 연봉에 이 취직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좀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팀장님께 진짜 감사드리고 그리고 뭐 제가 연봉 5천이든 6천이든 7천이든 뭐 받는 사람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이 진짜 빛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전하는 중이니까 매주 자기 단점을 발견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다시 피드백 받으면서 발전하려는 모습 자체가 멋진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이것도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 감정은 일단 뭐 안 좋은 일 있을 때 나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때 좀 다잡으려고 항상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고 봤을 때는 좀 어리광이에 가까웠지 않았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도 여러분은 항상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팀노바라는 곳이 전 진짜 멋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팀노바가 앞으로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 이 친구 이제 소감은 이렇게 됐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친구도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하고, 아까 이제 제가 이제 회사명이나 이제 그 영상에서 막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제가 좀 끊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제가 한 얘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가장 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전공자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전공자인데 이제 개발을 못해서 온 케이스인데, 이 친구는 연습 진짜 안 했어. 연습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지랄을 했죠. 연습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뭐 어차피 고연봉 받으면 본인이 좋은 건데. 그렇게 했었는데 연습을 했는데 그 진척이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었죠. 근데 문제는 개발은 되게 잘해요. 개발 얘네 둘 다 보기보다 개발 훨씬 잘해요. 이게 이렇게 겉으로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사람이 더 잘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개발로만 봤을 때는 오히려 얘네들이 얘보다 더 잘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학생들마다 이제 특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하는 게 있고 실제로 시켜보면 되게 야물딱지게 잘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개발 아무리 잘해도 이 친구는 이제 면접을 봤을 때 연습도 하나도 안 되고 제가 말한 이런 역질문 같은 것도 아무 생각 안 해요. 무조건 회사에 내가 잘 해야 된다 생각한 거죠. 이 친구가 한 7개를 봤는데 떨어진 거야.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괜찮은 친구거든요. 실제로 개발만 보면 너무 좋은데 들어가서 이 친구 실력을 보여줄 기회조차 못 잡는 거죠. 그랬었는데 그래도 재밌는 게 이번에 이 친구가 들어가게 된 회사에 이미 예전에 그 비대면에 초기에 구직한 친구, 그러니까 테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인터뷰도 있어요. 그 친구가 이미 너무 그 회사에서 핵심 개발자여가지고 그 친구가 너무 괜찮고 그 친구 말고 또 진아라고 또 되게 괜찮은 친구가 또 한 명 더 들어가 있어서 그 회사는 거의 뭐 면접을 까다롭게 보지 않고 팀노바 팀원들이 이미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회사에서는 이미 팀노바 팀원을 충원할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 뽑을 생각으로 부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운이 그냥 좋았던 거죠.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졸업 이후에도 노력 꾸준히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괜찮은 친구거든요. 근데 이렇게 면접 준비나 좀 아무래도 사람들 만날 때 좀 많이 떨어가지고 이렇게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그럴수록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오만 했던 거지. 근데 아무튼 그래도 진짜 잘하는 친구긴 해요. 엄청 잘하는 얘네 팀 자체가 블록체인 메인넷 막 올리고 거기다 메타버스에다가 게임 2개 올리고 얘네 미친 팀이에요. 얘 장난 아닌데. 잠깐 내가 작품이나 한번 볼까요? 얘네 둘이 같은 팀이거든요. 진짜 잘해요. 작품 보면 보기에는 애들이 되게 평범해 보이고 이러는데 얘네들 작품 보면은 평범하단 말 잘 안 나와요. 진짜 잘해요. 근데 이제 그게 업데이트된 작품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얘네 팀장 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사실상 얘네 팀 프로젝트 했던 친구들 모두 굳이 끝났는데 이게 팀노바 오픈 카페에 크립토 게임즈라는 팀이거든요. 근데 NFT 거래소에다가 크립토 가이즈, 햅타곤 월렛 이것도 이건데 그 실제로 3D 게임도 만든 것도 진짜 그러니까 그 2D 게임 만든 것도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요런 어떤 그 기본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하나 런칭하고 메인넷 이후에 가져야 될 인프라는 다 개발하는데 1년도 안 걸렸고 진짜 그거 막 여러분들 막 블록체인 같은 거 보면은 막 우리 개발자들은 막 되게 뛰어나요 하면서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면서 그 개발자들이 이제 만드는 거의 대부분의 지갑부터 해가지고 요런 가져야 될 아주 기본 프로세스 그리고 자체 메인넷 구현 등등 웹3 관련 기술들의 좀 그래도 웬만한 데서 조금 규모 있는 데서 하는 그 프로젝트는 다 이 친구들 딱 3명이서 다 한 거예요. 거기다가 디앱 게임도 만들었죠. 이렇게 QR코드 로그인 뭐 이런 거는 뭐 기본 테크닉인데 요런 이제 크립토 게임즈 이런 건데
이거 말고 또 농장 경영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나 만든 게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인넷에 자체 구현을 한 다음에, 물론 이제 포크 터서 구현을 하긴 했지만 자체 내부 소스 파악해서 분석해서 이 친구들 입맛에 맞게 소스를 다시 이렇게 바꾸기도 했고요. 뭐 요런 이제 그 기존 게임을 좀 오마주해서 만들긴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좀 넣어가지고 결과나 어떤 여러 가지 NFT 아이템 같은 거 그런 거 연동을 했기 때문에 또 재창조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오마주해서 한 건데, 그 12개월이란 시간에 게임 두 개에다가 메인넷 구현에 그 관련 이제 뭐 웹3 관련 유틸리티, 지갑 뭐 그리고 플랫폼도 되게 다양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엄청 성실하게 한 친구들이죠. 그리고 이거 새 친구서 했는데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친구들인데 구직이 안 되는 거 보면 제가 빡치는데, 아까 말한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잘 안 되는 경우는 이 친구들이 너무 얼어서 역질문 같은 것도 안 하고 회사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면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 아닐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잘했어요, 사실은. 아무튼 이 친구도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난주에 정말 이렇게 환해주셔가지고 좀 저도 진짜 많이 반성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면접도 끝났지만 나름대로 저는 이제 끝났음에도 이제 하루 약간 마무리하는 일기식으로 좀 영상일기 이런 거 찍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 통해서 좀 부족한 어떤 스피치나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하려고 나름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좀 앞으로도 네, 그런 오만했던 태도 좀 고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네, 그 회사 가서도 진짜 팀노바라는 이름에 좀 먹칠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팀노바 먹칠해도 되니까 그냥 너는 잘 그렇습니까?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뭐 네, 먹칠을 하든 안 하든 애초에 난 그런 명예나 막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냥 프로페셔널함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음, 팀노바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고, 내가 뭐 하다가 진짜 갑자기 사고가 불의의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사실 기업이란 게 언제까지 할지 모르잖아. 근데 그거에 중점을 두지만, 네가 어디에 속했다는 것도 하나의 너의 프라이드가 된다면은 그건 나쁘진 않은.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니까 이제 스킵을 하고요. 아무튼 되게 다들 많이 고마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철민이가 저한테 보낸 거를 끝으로 아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회사명이 나와서 그 위에 쪽은 제가 가렸습니다. 그동안 지도해 주셔서 정말 진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기간 동안 팀장님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제가 말만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결국 달라진 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최선이다라는 결론에 따로 연락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팀노바 아니었으면 과연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항상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팀노바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게 삶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딩 학원이 아니고 인생 학원 같아요. 문제를 정의하고 내 상황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 이게 저한테는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역질문, 그런 포인트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제 문제들을 의식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팀노바가 앞으로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발전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정말 멋진 곳이라고 항상 생각했거든요. 네. 아무튼 요렇게 철민이가 졸업하면서, 이제 철민이, 이 친구가 철민이거든요. 졸업하면서 이런 얘기 해줘서 고마운데, 열심히 하고 제가 숙제 내준 거나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보냈으면 내가 얼마나 이뻤을까.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 행동에 본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숙제 안 하는 거는 그냥 애초에 얘가 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 물론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냥 저런 톡이 행동이랑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딱 뭐라고 하고 한 주 만에 바로 그 연습 효과가 나가지고 바로 구직이 될 거였으면, 진작에 했으면 빨리 됐을 거 아니야. 그리고 실력이 저렇게 좋은데도 구직 안 되는 거는 본인이 바본 거예요. 그 실력 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야, 저런 게. 근데 아무튼 그래도 잘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럼 너무 좋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얘는 좀 반성해야 돼. 나한테 혼났어. 철민이, 그리고 동훈이, 철민이, 동훈이, 그리고 어디겠냐, 철이, 이렇게 철민이, 동훈이, 철이, 황철, 제가 성은 잘 안 외우거든요. 그래서 황철이, 그리고 박철민, 그리고 강동훈, 요렇게 요 친구들인데, 그래도 이 친구들 걱정하느라고 좀 막 몸살 나고 막 그러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해가 안 돼. 난 두 가지 자아가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나르시시즘 같은 느낌의 내가 잘났다 이런 마인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이해하려는
그런 마인드가 하나가 있어요. 되게 마더 테레사 같이, 물론 테레사는 좀 안 좋은 얘기가 많긴 하지만 요즘에 뭐 그런 마인드로, 그런 느낌으로 학생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마인드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밸런스를 갖고,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노력도 안 하고 고연봉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 왜 회사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정도의 실력으로 얘네들은 뭔가를 바라는 건 존나게 많은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자아가, 얘네들이 이해하려는 자아랑 이제 같이 싸워요. 근데 이게 비율이 맞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하고 좋은 회사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분명히 단점이 있는데, 그걸 알려주고 방법도 다 알려줬는데, 그냥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면, 기본적으로 센스가 떨어지고 그냥 게을러 터진 거거든. 그러면 그냥 그 수준으로 살아야지. 뭘 더 바래. 무슨 연봉 5천을 바래. 연봉 한 2천, 3천만 받으면 되지. 그럴 거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고 대부분의 그 팀노바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게, 좋은 코칭을 못 받아서, 방법을 몰라서 힘드신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들어와서 코칭을 다 받았는데, 그 받은 거를 잘 이렇게 연습만 하면 이제 알아서 그냥 취직이 딱 되는데,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안 되는 친구들, 진짜 남은 두 친구 더안 목이 메네. 안 되는 두 친구 있죠. 시간이 더 걸리는 친구. 그 친구들은 실제로 이 친구들 못지않게 오히려 밸런스도 좋고 더 잘해요. 단점이 다른 친구들이야. 그 친구들에 맞게 솔루션을 줬어요. 그 솔루션 중 하나가, 이렇게 회사에 좀 관심을 가져보고 정답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회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해봐라.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면서 좋은 라포 형성도 되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 개발자가 되게 적극적이구나, 이런 좋은 이미지가 생긴단 말이죠. 해봐라 라고 하는데, 그거를 4주 전부터 이제 매주 얘기를 했는데, 들은 건 알겠는데 연습을 안 한 거야. 그걸 연습을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는 좀 연습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면접 잘 보는 친구들이 그런 성향이 있거든. 확실히 회사에 관심이 많거든. 그리고 그 회사에서 너무 좋지. 우리 회사에 관심 가져주는, 얼마나 기특하고 좋아요. 심지어 잘하는 친구들이 그러면 질문의 질이 다른데. 그래서 그 친구들도 이제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거를 하면서 진짜 인간극장 찍는 데니까 이제 말 존나게 안 듣고, 나중에 잘 되고 취직한 다음에 반성하면 뭐해. 할 때 스트레스를 다 줘가지고 내가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막 감기 몸살 걸리고 몸져 눕는데, 그래서 이래서 참 인생이 존나게 힘든 겁니다. 아무리 잘하고 고연봉으로 해도, 고연봉 뭐 시기 질투 존나게 많고, 학생들 나름대로 고연봉 받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든 진짜 멱살 잡고 막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존나게 말 안 듣고, 숙제 존나게 안 해오고, 자기 힘든 거에만 감정이입해가지고, 제가 힘들고 같이 가는 코치가 힘든 거는 신경 1도 안 쓰고, 나는 프로페셔널이고 나는 존나 강하고 이런 건가?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 이제 40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고, 건강도 암 환자였고, 이제 완치가 다 되고 있고, 이번 뭐 마지막 검사를 해보면 알겠죠. 마지막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이제 뭐 완치인지 아닌지 보겠죠. 암 환자에서. 근데 막 그런 것도 그렇고 예민하고, 그래서 제가 건강이 안 좋으면 더 안 좋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책임감이 아예 없으면, 그냥 대부분의 학원들은 이 학생이 졸업하고 취직 못하면 뭐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사실은 좀 도와주다 마는데, 난 그게 안 돼, 성격이. 나는 어떻게든 이 친구들이 포기 안 하면 나는 어떻게든 좋은 자리로 데려가야 되고, 내 성격이 그래. 근데 대신에 그 과정에서 내가 푸시를 할 수밖에 없지. 연습을 안 해서 못하는 거는, 지가 노력 안 해서 못하는 건데 당연히 무슨 재능 만족주의 뭐 이렇게 개소리들 하고 있어 진짜. 나 그런 거 존나 웃긴다니까. 내가 다 알려주는데 이렇게 연습하면 이게 좋아질 거야. 매주 좋아진다니까. 봐봐, 바로 구직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알려주고 해결 방법도 알려주는데도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이기적인 거야. 존나게 이기적인 거야. 그 진짜 그런 애들은 회사 가서도 존나 막 사장님한테 막 되게 피해의식 갖고 일한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피해의식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웬만하면 다 됩니다. 특히나 저랑 같이 하면 웬만하면 다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 시행착오를 다 겪어봤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천재들이 많다는 INTP잖아, 내가.
아인슈타인 같이 미친 듯한 천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한 분야에 나름대로 한 분야에서 개발자로서도 나름 꽤 잘 나가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평생을 거쳐서 모든 솔루션을 만들어 줬잖아. 과학적 원리? 여러분들한테 논문 검토하라고 안 해요. 내가 검토해. 내가 검토해서 이 친구들한테 엑기스만 알려주는데 얘네들이 봤을 때 잉? 그게 뭔데? 웬 역질문?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 뽑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기특하거든, 그 친구들이. 신뢰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인생 극장이에요. 저 진짜 힘들게 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국비 지원하는 분들처럼 뭐 떼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진짜 막 풍족하게 산 것도 아니고, 진짜 한 땀 한 땀 정말 정말 힘들게 내가 얘네들 구직 안 되면 영상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야. 이런 영상들을요 계속 보고 있어요. 이 친구는 뭐가 문제일까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최고의 솔루션을 만들어서 내가 간단 말이야. 나 알려주면 뭐해.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니까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제 행복하겠지. 당연하지. 근데 이 친구들 한 명인데 나는 지금 사실 지금 구직 안 된 친구들이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그 친구들 멘탈도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잖아. 조금 시간이 걸린 친구들 있거든. 그래도 이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다른 뭐 학원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엄청나게 잘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학생들 구직이 잘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걱정하고, 이것도 영상 보다가 찍는 거예요. 그 기존의 친구들 또 이제 모의 면접 같은 거 하면서 기술 어필을 잘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확실히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 연습 많이 하라고 또 시켰어요. 짝지어 놓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팀노바가 쉽게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를 당연하다고 보고 있어요. 인생에서 당연한 거,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잘 되는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타고난 게 멋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후천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할 준비 자체가 안 돼 있으면 그냥 가난하게 아니면 개발자로서 존나 못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노력한 사람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은 그 시장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되게 위선적으로 그냥 되게 좋은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하고 말 이쁘게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선전선동하는 거 일도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그런 컨셉트로 갔으면 사실 진짜 좋은 선생님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선생님은 그 인생의 무게를 같이 들고 같이 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게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의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건 결국에는 좋은 조건으로 자기 실력에 맞게 잘 취직하는 게, 일단 이게 먼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저와의 학생들의 관계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그래도 한시름 놓았네요. 좀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우울해지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한 달 구직 막 하고 뭐 2달 구직한다고 뭐 그게 그렇게까지 뭐 힘든 건 아닌데, 다른 학원에 있는 친구들은 막 6개월, 막 심한 경우는 8, 9개월까지 하는 케이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취직해도 연봉 막 3,000달이 막 이런, 3,500달이 뭐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 한두 달 구직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복에 겨웠어. 그러니까 이게 말을 존나게 안 듣지, 그러니까. 아무튼 욕하다 칭찬하다 그 또라이 같은데 제가 봐도. 아무튼 여러분들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좀 같이 힘내자고요. 지금 개발자 취업 쉽지 않습니다. 근데 노력이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울한 거만,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이런 음악만 듣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이런 거 감정이입만 하지 말고 이제 노력하면서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